극한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뭘 처리를 잘해야 되냐, 요 0분의 0꼴에 대한 처리를 잘해야 돼. 0분의 0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좀 어떤 생각을 하고 풀었으면 좋겠냐, 분수식이 있을 때 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걸 문제로 냈을까,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이제 다루는 극한은 수업 때 하이라이트에서 다룰 난이도가 좀 그래도 있는 극한을 우리가 다룰 건데, 맨 처음에 함수의 극한을 딱 보면 뭐 좌극한, 우극한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다 알 거고, 그렇지? 결국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온다고 치면 부정형 조건을 해석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배우는 부정형이 종류가 두 개란 말이야. 뭐랑 뭐 있어? 0분의 0꼴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뉘어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 질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렵나? 해석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해석이 어렵나 이게? 얘는 해석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알 수 있는 정보가 딱 두 개가 정해져 있는데, 하나가 뭐야 얘들아? 차수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 제가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지? 최고차항의 개수. 이거 두 개 말고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크게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제가 나왔을 땐 항상 뭐 문제에서 다항함수를 줬는데 차수를 안 줬어. 근데 문제가 극한 문제야. 0분의 0꼴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먼저 봐서 얘가 몇 차지?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지?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 저거 말고는 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뭐야? 예를 들어 3차야. 네가 최고차항의 개수는 알았어. 그럼 답을 내려면 2차랑 1차랑 상수항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건 누구로부터 알게 되는 거야? 0분의 0꼴로부터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극한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뭘 처리를 잘해야 되냐, 요 0분의 0꼴에 대한 처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일단 영인수의 논리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영인수가 뭐냐, 뭐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볍게 다시 말해주면,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f분의 g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 f라는 애가 1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되게 만드는 인수를 우리가 영인수라고 말해. 그러니까 x-1 이런 거야, 이 식에서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 아니라 얘를 내가 뭐 3으로 이렇게 바꿨어. 그럼 이때는 영인수를 우리가 뭐라고 취급하고 푸는 거야? x-3 이렇게 취급을 하고 푸는 거야. 쌤말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영인수의 논리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영인수 논리를 따지려면 영인수의 개수를 잘 셀 줄 알아야 돼, 일단. 그럼 너네가 보통 잘 푸는 문제들은 이런 애가 식으로 써 있어. 그럼 식으로 써 있는데 영인수가 몇 개인지 확인을 하려면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 그러면은 얘 집어넣었던 0된 인수가 이거구나. 걔의 세제곱 이러면 영인수가 몇 개야? 3개. 뭐 걔의 5제곱 이러면 영인수가 몇 개야? 5개. 이런 식으로 세주면 되는 거야. 영인수를 세는 방식은 식이 써 있으면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영인수를 세면 되고, 근데 식이 써있지 않더라도 봐봐, 어차피 개형 추론 문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도 영인수를 셀 줄 알아야 돼. 그래프를 그려서도.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런 애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봐봐. 다음과 같이 3참수가 있는데 여기 x축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갔다고 쳐보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보고도 여기서는 인수가 몇 개짜리여서 제가 뚫고 갔는지, 여기서는 튕기잖아? 인수가 몇 개여서 튕겼는지, 이런 걸로 개수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지.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은 결국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 거란 말이야. 그때 그림 그려놓고 여기서는 한 개구나. 막 여기서 a라고 치면 x-a가 한 개 있구나. 여기서 몇 개구나. 2개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잘 세주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따질 게 뭐냐면, 결국 0분의 0꼴이라는 건 분수식이거든? 그럼 분모에도 식이 있고 분자에도 식이 있겠지. 그치? 그때 요 분모에 들어있는 영인수의 개수와 분자의 영인수의 개수에 따라서 극한이 처리되는 결과가 바뀌어. 맞지? 먼저 질문해볼게. 분모가 분자보다 영인수의 개수가 많아.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지, 얘들아? 다 0으로 가는 애 다 약분됐는데 분모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분모만 0으로 가잖아? 그럼 쟤는 발산하겠지. 그렇지? 이런 경우는 발산한다. 그럼 분자랑 분모의 영인수가 똑같아. 개수가.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얘는 수렴하는데 뭐가 아닌 값으로,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얘가 더 작아. 그럼 그때는 분자만 0이 0으로 가는 인수가 남아있으니까 이때는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럼 너네가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봐봐. 보통 문제가 0분의 0꼴을 낼 때 리미트 분수식을 써줄 거야. 그리고 그 분수식이 뭐로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할 때 항상 이 분수식을 보면은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분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지금. 분모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때 분자가 그걸 약분시켜서 처리를 해주냐, 다 처리를 못 해주냐, 이걸로 이제 수렴한다, 발산한다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0분의 0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좀 어떤 생각을 하고 풀었으면 좋겠냐, 분수식이 있을 때 분모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걸 문제로 냈을까,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항상 분수식에 대한, 즉 0분의 0꼴이 나오게 되면 이거 왜 냈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낸 거거든. 근데 누가 문제여서 출제를 하는 거냐면 항상 분모가 문제라 출제가 하는 거야. 분모가 0으로 안 가면 애초에 걔는 문제가 없어. 그냥 무조건 수렴하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분모가 0으로 안 가면 무조건 수렴해.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 분모에서 누가 0으로 가지? 이걸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있는 애를 처리하려면 분자는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요 생각 가지고 접근을 해주면 돼. 쌤말 지금 다 여기까지 해왔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영인수의 개수를 따져야 되잖아. 그럼 개수를 따질 때 영인수의 개수를 판단하는 방법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0으로 가는 상황. 그럼 얘가 x의 m제곱을 가지고 있어서 영인수의 개수가 m개였다라고 해볼게. 그 gx라는 애도 영인수가 n개였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x의 m제곱이랑 x의 n제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이제 뭘 할 거냐면 얘네 둘이 곱할 거야. 얘네들을 곱하면 f 곱하기 g가 되겠지? 그럼 x는 몇 개가 돼? 두 개를 더한 개수만큼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m 플러스 n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네들을 합성시킬 수도 있어. 뭐 x제곱이라는 애 fx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곱하게 되면, 합성시키게 되면 영인수 몇 개가 돼? 둘을 곱하면 되지. x의 n제곱에 x의 m제곱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둘이 곱하면 돼. 이때는 m 곱하기 n개가 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f랑 g를 합차 연산으로 묶어서 낼 수도 있는데, 합차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케이스를 둘로 나뉘어줘야 돼. m과 n이 만약에 둘이 다르면 이때는 무조건 작은 개수를 따라가. 이때는 무조건 작은 개수를 따라가. 뭐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이런 거 봐봐.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인수분해를 해야 영인수를 셀 수 있거든. 그럼 얘는 내가 x제곱으로 묶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x 플러스 1 되니까 작은 개수인 x제곱 2개,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영인수의 개수가 만약에 같잖아, 둘이. 이런 경우에는 바로 알 수가 없어. 식을 항상 다 연산을 정리를 해봐야지 영인수가 몇 개가 되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 이것도 뭔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x세제곱에서 x세제곱을 빼봐. 3개 갖고 있었지? 3개 갖고 있었지? 뺐더니 어떻게 됐어? 사라지니까 빵개가 됐지. 그러니까 같을 때는 식 정리를 꼭 해봐야 돼. 알겠지? 뭐 겨울엔 내가 예를 되게 많이 들어줬는데 지금은 요약 형태니까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 자,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생각보다 요 극한 계산을 할 때 절대값이 나와서 불편할 때가 있어. 절대값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 좀 할게. 애들이 생각보다 잘 못하더라고. 리미트 잘 봐봐. 편의상 x가 0으로 간다라고 적어볼게. 그리고 여기 분모에는 절대값 x의 n제곱이라는 애가 있고 분자에는 fx라는 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근데 얘가 수렴한데 이런 조건이 있는 거야. 제가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하지? 그치? 자, 그러면 fx가 x를 몇 개 가지고 있어야 제가 수렴할까?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될까? n 더하기 1개. 항상 그럴까? 아니야. 저런 식이 나오면 케이스를 나눠야 돼.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 왜냐면 봐. 만약에 절대값 x야. 절대값 x면 x가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지. 0보다 클 때는 그냥 x로 나오지. 근데 제가 x제곱이면 n이 2면 절대값 x제곱이랑 x제곱은 어때? 둘이 똑같지. 그냥.
그러니까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땐 여러분들이 문제의 식을 보고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로 케이스를 나눠서 처리를 해줘야 돼. 근데 보통 우리가 케이스를 나눈다기보다는 아마 출제자가 요 정도는 이제 뭐 몇 차인지 이런 걸 알려줄 테니까 n에 어떤 숫자가 들어간 걸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이렇게 내용 설명하니까 내가 이렇게 나눠준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n이 짝수일 때는 뭐 간단한 예를 들게. 되게 쉽게. 예를 들어서 n이 2였다고 생각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절대값 x제곱분의 fx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x제곱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어떻게 처리가 되냐? 얘는 그냥 x제곱 이렇게 처리가 돼. 그러니까 이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요 fx가 x제곱만 최소한 가지고 있어도 수렴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게 짝수야. 그럼 fx는 몇 개 가지고 있으면 돼 그냥. 얘는 x라는 인수를 몇 개? n개 그냥 같은 개수만큼만 가지고 있어도 제가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n이 만약에 홀수야. 그럼 이때도 내가 예를 가볍게 들어볼게. 리미트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절대값 x분의 fx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f를 편의상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얘기해보자. 알겠지? 어차피 다항 함수만 다룰 테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꿔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쌤이 예전에 설명을 했었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자, 이렇게 바꿔놓게 보면은 뭐가 편하냐? 얘는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라 했으니까 f(f')제로인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얘는 우극한 좌극한을 보자마자 알 수 있어. 계산 안 해도. 얘의 우극한은 항상 1이 나올 거고 얘의 좌극한은 항상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그럼 f(f')제로랑 1을 곱한 f'(제로랑 마이너스 f'(제로가 둘이 같아야 돼. 그럼 f'(제로가 뭐여야 되지? 0이어야 되지. 근데 애초에 얘가 수렴하려면 f0이 0이었거든. 그러니까 f라는 애가 x 제곱계를 가지고 있어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말할 수가 있어. 따라서 n이 홀수인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fx라는 애는 x라는 인수를 분모에 있는 애보다 한 개는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최소한 한 개는 더 가지고 있어야 제가 수렴하게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이 없으면 당연히 개수가 같으면 된다라는 걸 알거든. 근데 절대값이 있어 또는 왼쪽과 오른쪽의 함수가 달라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한 개를 더 갖고 있게 만들어줘야 돼. 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요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되게 쉽게 한 문제 1번에 적용을 좀 시켜볼게. 1번 문제 보면은 두 상수 a, b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었어. 근데 지금 gx라는 애 식을 보니까 식이 어떻게 써있냐면은 요의 분모에는 절대값 fx가 있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지금 x-2에 f에 2-x가 있는데 얘는 f가 0이 아닐 때는 이렇대. 근데 f가 0일 때는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문제 조건이 뭐야 지금? gx가 체크할까? 연속이다. 그치? 요 gx가 연속이다. 이게 조건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거지. 봐봐. 함수가 얘에서 얘로 바뀌거나 얘에서 얘로 바뀔 때 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근데 얘 지금 보면 fx가 0이 아닐 때 0일 때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fx가 0이 되는 애가 문제거든. 항상 분모가. 이 괄호가 문제인 거야. 지금 여기선 그게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x를 내가 알파라고 얘기를 하면 리미트 x가 알파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요 식을 여기다 쓴 게 a 알파 더하기 b라는 애로 수렴해야 얘가 연속이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이해했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아, 얘의 극한이 결국 극한 값이 뭐한다? 존재한다. 즉 얘가 수렴하려면 f가 뭐여야 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다 이해했어요? 그때 내가 아까 내용 설명할 때 뭐를 보자 그랬어? 항상 기준이 누구라 그랬어? 기준은 분모야. 분모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 그럼 너네가 생각해봐. 요 fx는 3차거든? 근데 저 3차가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푸는 거니까 fx와 x축의 관계에 따라 식이 바뀔 거야. fx랑 x축의 관계라는 게 뭔 말이냐면 걔가 실근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거라는 거지. 그럼 그냥 머리로만 해봐도 이래. 봐봐. 머리로만 해도 얘가 3차니까 이렇게 있어.
1차, 1차, 1차야. 그럼 절대값 1차, 절대값 1차, 절대값 1차지. 그럼 절대값 1차를 처리하려면 분자는 몇 개 더 가지고 있어야 된댔어? 한 개씩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두 개씩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최소한 두 개가 나오려면 이 분자가 몇 차였어야 돼? 6차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암산으로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정도의 수준이. 쌤 말 이해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몇 차니까? 4차니까 fx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럼 이제 중근을 갖겠지. 근데 중근을 가질 때 그러면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f가 어떤 중근 하나를 가졌어. 그리고 실근을 하나 갖겠지. 근데 중근을 갖는 경우는 제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제곱은 짝수잖아. 그럼 분자는 그 개수만큼만 더 갖고 있으면 돼. 그럼 남은 애가 1차지. 1차 절대값은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분자가 4차면 된다 이거야. 그리고 그 4차가 두 개씩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너가 생각해봐. 얘는 3차였잖아. 그럼 얘의 도움을 하나 받아서 4차가 됐는데 얘 때문에 한 인수는 두 개가 됐다는 얘기지. 집중해봐. 생각 잘해봐. 다시. 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분모가. 그러면 이걸 처리하려면 분자가 두 개 있어야 돼, 이게. 이게 처리하려고 해도 두 개가 있어야 돼. 근데 얘는 3차잖아. 4차여야 처리가 되는데 얘까지 곱해서 4차가 된 거 아니야. 그럼 얘의 도움을 받아서 인수 하나가 늘어나가지고 커버가 되는 식이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은 x-2라는 애를 얘가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지금. 쌤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서 식을 잘 보면 알겠지만 봐봐. 여기서 이 식을 잘 보면 알겠지만 얘는 뭐야? 의미가 뭐야? 얘는 fx를 x는 1에 대해서 선대칭 시킨 거란 말이지. 그럼 2라는 근이 나와야 돼. 1선대칭이야. 그럼 그 전엔 누가 있었겠어? 0이 있었겠지. 0이 1에 대해서 대칭돼야 2가 나오는 구조니까. 쌤 말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구조를 잡길 요 fx라는 애는 x랑 x-2를 최소한 인수로 갖겠다. 0과 2가 해가 되겠다. 그럼 누가 중근인지 누가 중근이 아닌지만 이제 그려서 해보면 끝나겠지. 그치? 자, 그럼 누구부터 해볼까? 0이 중근, 2가 중근. 뭐 해볼까? 2가 중근이어야 될 것 같지 않아? 한번 해볼게.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얘가 0이야. 얘가 2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해봐? 얘를 뒤집어. 얘를 뒤집으면 f2 빼기 x라는 애가 생기겠지. 그럼 걔의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요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얘가 2가 되고 얘가 0이 될 거야. 그럼 아까 필요했던 거 잘 봐봐봐. 얘는 1차야. 그럼 얘를 처리하려면 분자가 몇 개가 필요해? 몇 개? 2개. 분자가 2개가 필요해. 얘는 2차니까 얘 처리하려면 얘가 마찬가지로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해. 맞지?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보니까 분자에 들어가는 애는 얘는 1개네. 근데 여기 앞에 붙은 애가 x-2니까 그냥 계속 몇 개야? 그냥 계속 1개겠지. 그럼 처리가 안 되겠네. 이 모양이 아니네. 이해하세요? 어떤 모양이어야 돼? 다음과 같이 그림을 바꿔서 요렇게 생긴 모습이어야겠지. 0, 2. 그럼 얘를 대칭시켜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니까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 얘가 0, 얘가 2. 그럼 이제 되는 거 바로 보이지? 분자에 있는 애가 f2 빼기 x가 분자에 들어가 있으니까 2개. 얘 몇 개? 1개인데 얘의 도움을 받아서 2개가 된 거지. 그래서 이게 되는 경우네. 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fx는 누구로 처리를 해버리면 되고 얘로 결정 지으면 되고 그리고 0과 2에서 극한 계산만 해주면 AB가 나오니까 문제가 쉽게 풀릴 거야. 제 말 지금 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야.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내가 막 실제로 식을 써가지고 너네들이랑 뭘 보고 있지 않지? 그러니까 그림 보고 이거 인수 몇 개네? 그러니까 분자가 몇 개 가지고 있어야 처리되네? 계속 그림만 보면서 지금 인수의 개수를 확인해 나가고 있잖아. 이런 문제가 결국에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야. 할 수 있겠니?